네, 이번 시간은 로또 번호 추천의 비밀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실제로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들 중에서 제가 좀 가정을 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일단,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통계 실험을 하는 어떤 주요한 가정이자 사실 그 현상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추출된 로또 번호와 다음 도출될 로또 번호와는 관련성이 없다. 독립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께서 과거에 주사위가 10번 던졌는데 눈금 1이 가장 적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눈금 1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각각의 면이 나올 확률이 정확히 6분의 1이고, 만약 이 큐빅이 왜곡되지 않았다면은 각각 시행할 때 그 나오는 값은 이전 값과 완전히 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독립성 법칙이라고 하고, 우리가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가정하겠습니다.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증할 가설을 좀 두루뭉실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은, 만약 로또 추천이 효과가 있다라면은 로또 당첨 확률은 기대값과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여기서 체계적인 차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편향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래프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행 횟수가 예를 들어서 한 600회라고 할게요. 600회까지 갔다. 그리고 1등 당첨 확률은 여기서 대략적으로 800만 분의 1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쭉 나타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회가 거듭할수록 이 추천을 해주는 업체의 참여랑 알고리즘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면은 데이터가 우리가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요 빨간 선 근처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렇게 더 증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증가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체계적인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로 시각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신뢰 구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이 로또 당첨 추천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통계적인 작업과 시각적인 작업을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네, 이거는 순수하게 어떤 교육적인 목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스에서 C펀 9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입니다. 제가 로또라는 CSV를 이미 한 800 몇 회까지 당첨 액수, 판매 액수와 당첨 케이스를 제가 크롤링 해놓은 자료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횟수고요. 852회까지 제가 크롤링을 했고, 지금 판매 액수입니다. 이게 1000을 나누면 전체 팔린 케이스겠죠. 1등이 4명 나왔어요. 이때는 2등이 67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5등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나중에 확률 계산을 위해서 수치화 가능한 변수로 우리가 전환해주는 과정입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률 값을 계산할 건데, 어떤 확률 값이냐면은 우리가 판매 액수에서 1000을 나누면은 전체 팔린 로또 장수예요. 이게 토탈이라는 거에 저장이 돼 있고, 이거를 일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전체 팔린 로또의 개수에서 당첨자 수를 나누면 이제 실제 관측된 확률 값이 나오겠죠. 1, 2, 3, 4, 5 하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또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실제로 당첨 확률 값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뭘 할 거냐면은 통계적인 테스트를 각각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1등 당첨이 약 800만 분의 1이라고 했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확률 정보를 통해서 과연 실제 값이 이것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피벨이라고 만들고 이 검사 결과 후 유의미성을 살펴보는 피밸류 값을 피벨이라는 점수를 만들어서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일괄적으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다음에 실행 하면은 로또 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피벨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피벨이 뭐냐면은 P값이에요. P값인데 이 P값이 1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하면 이게 보통 0.0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1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기대값이랑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00 몇 회까지 다 기록이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시각적으로 어떠한 패턴이 나타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에 제가 다 그렸는데 지금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1등 값이고 2등, 3, 4, 5 이렇게 나옵니다. 하단의 타임이란 변수는 결국 시행 횟수입니다. 이 시행 횟수에 따라서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과연 이 P값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1등 당첨될 경우 이게 만약 로또 추천 시스템이 의미가 있다라면은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P값이 제가 일반적으로 0.05 이하로 떨어져야지 유의미하다라고 했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시간이 거듭될수록 이 데이터의 패턴이 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게 좀 의미 있는 데이터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데이터를 한번 보자면은 지금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실제적으로 사실 0.05 밑으로 떨어진 것도 없고 오히려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2등도 볼까요? 2등도 시간 경과함에 따라서 어떻게 됐죠? 데이터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거의 1에 가까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대값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3등도 마찬가지고요. 4등도 마찬가지입니다. 5등도 마찬가지고. 왜냐? 우리가 처음 로또를 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했을 때 참여자 숫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다룰 텐데 대수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표본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값으로 관찰값이 수렴하는 현상을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사실 로또 추천의 어떤 알고리즘이 작용했다라고 보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통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그러면 각각의 실제 확률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값을 계산을 해본 다음에요, 이런 식으로 확률 값을 앞에서 했긴 했는데 한 번 더 확률 값을 계산하고,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를 일단 지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1등, 2등, 3, 4, 5등 이 확률 값을 우리가 보조선으로 그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그 실행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아니라 위에 거를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확률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구획을 나누고 1등부터 5등까지의 실제 당첨 확률의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요, 지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데이터 보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1등 당첨될 확률이 약 800만 분의 1이면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만약 우리가 그런 로또 추천 시스템이 정말 작동을 해서 그 효과가 있다라면은 여기 나온 실제 동그라미, 검은 동그라미들이 이 빨간 사선 주변으로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패턴을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시간이 거듭될수록 약간 이런 식으로 실제 기대값보다 약간 편향돼서 더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등도, 3등도, 4등, 5등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를 엄밀히 보면 패턴이 어떻죠?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패턴이 어떠냐면은 실제로는 여기 이 보조선 실제 기대값 주변으로 데이터가 거의 일정하게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보시면은 초창기 부분에서 오히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편향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은 초반에는 참여자 숫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숫자가 지금 약 한 8천만 케이스까지 수렴을 하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결국 실제 관측값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 수리적인 기대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통계적인 테스트 결과의 패턴을 보거나 실제 당첨 확률과 기대값의 어떤 패턴을 보더라도 지금 실제로 어떤 그런 데이터 추천, 로또 번호 추천의 알고리즘이 효과를 발휘해서 여기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거의 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예상 질문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당첨자가 유독 많이 나오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회원 사이트는 어떤 경우냐, 실제로 당첨된 걸 인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 거짓이란 말이냐? 저는 그게 굳이 다 거짓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보통 그런 사이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기간을 통틀어 봤을 때 8명 정도의 1등 당첨자가 발생했다. 우리가 제공한 번호 중에서 약 8개 정도가 추첨이 됐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사이트가 당첨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회원 수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만약 데이터 나오는 게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당첨자 수를 특정 회사나 사이트에 늘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이제 회원 수를 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큰 수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이 회원 수가 100만이 있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회원 수가 300만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1등 당첨자 그 횟수는 요 300만이 있는 이 사이트에서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걸 선별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실제로 이 사이트가, 이 300만인 사이트가 굉장히 좋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데니엘 카너만이라는 그 행동 심리 경제학자 이렇게 불리는데, 이분이 이제 기저율 오류라고 합니다. Base Rate Fallacy라고 하는데, 우리가 8명이 당첨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 중에서 8명이 당첨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기저에 있는 이 기본적인 분모에 있는 이 숫자를 무시하고 분자만 통해서 이거를 굉장히 용하다 혹은 용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밝힌 분입니다.
그래서 기저율 오류가 있고 쉽게 말해서 유명 사이트, 용한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큰 수의 법칙 혹은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Law of Large Number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마디로 표본을 크게 하면은 여러분들 표본이 한 300만, 400만 된다. 이렇게 회원수가 된다. 그럼 당연히 그쪽에서 도출되는 뭐죠? 1등 당첨자 수가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거는 그 시스템이 유독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큰 수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행동이나 판단 등이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너무 허무하다 라고 하면 필승기법. 기계에 맡겨라. 확률적으로 봤을 때 기계에서 랜덤하게 번호를 받은 사람의 당첨 비율이 약 7,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여러분께서 이런 번호를 해서 직접 기입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투입해서 랜덤하게 기계를 통해서 그냥 추천받는 번호를 사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랜덤이란 것이 가진 굉장히 큰 위력 중에 하나고요. 재밌는 것은 어떠한 업체는 이런 랜덤 추출 번호를 그거를 이제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5분 통계에서 기획한 로또 번호 추천의 비밀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특정 업체나 이러한 거를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니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 현실에 접근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검증을 해나가는지의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자 제가 이 강의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이 코너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